부산의 호텔 공사장 화재 참사로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장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도 내에서 발생한 용접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400건에 달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국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경상북도는 17일 부지사와 22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부산호텔 공사장 화재 참사로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장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의 호텔 공사장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날 불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용접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가연성 자재가 많은 현장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작업자들 가운데 누가 어떤 공간에서 몇 명이 작업하는지 파악이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많은 위험물들이 있습니다. 목재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인트, 신나, 단열재 이런 가연물들이 불에 붙게 되면 많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인원의 유동성도 높기 때문에 어떤 몇 층에서 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장 화재는 완공된 건물에 비해 소방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시 소방시설들을 꼭 비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고 큰 화재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인명피해라든가 어떤 큰 피해로다가 가는 걸 조기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건축 공사장 대형 화재.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티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도 내에서 발생한 용접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4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31명으로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87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현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위험물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에 적합한 소화기를 현장에 설치해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용접,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크기는 작지만 온도가 1600도에서 3000도에 달하며 작업 환경에 따라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17일 낮 12시 53분쯤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내 철골조 건물 168제곱미터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장비 30세대와 인력 80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동구청은 일대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함께 참여하는 최고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출범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아래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등 기존의 다른 협의체와 차별화를 뒀습니다. 이 밖에도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제안 건수와 비중도 경상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청송 유교문화 전시체험관에서 처음 열린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들은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시와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구와 경북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이번 확대 운영에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이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범 운영됐는데요. 지난 14일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강원, 경남 등 9개 광역지자체 전역으로 발급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행안부는 발급에 따른 문제점 발견과 개선을 거치면서 앞으로 2번에 걸쳐 대상 지역을 더 넓히고 오는 3월 2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등록해서 실물카드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이 모바일 형식으로 발급되는 건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에 이은 4번째이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발급은 QR코드를 인식해서 받는 방법과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하고 이 앱을 통해서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병원 등의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조건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증 발급 기준인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지우면 다시 주민센터에서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IC 주민등록증은 발급 기간이 다소 걸리지만 소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재발급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할 때 IC칩 내장을 선택하면 되고 재발급의 경우 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이면 5,000원이 들고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이면 무료입니다. 지금은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데 3월 28일부터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희동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상북도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외국인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로 안동과 김천, 포항 도립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최대 200만 원의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와 정신질환자, 생계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으로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와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의 필수 치료를 지원하고 효과 분석과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에 정규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책자는 정부와 경상북도, 시군에서 마련한 저출생 극복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만남 주선과 출산,
돌봄 등 분야별로 안내돼 있습니다. 특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할 수 있도록 사업마다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기재돼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말림 방지 장갑을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도내 급식소에 보급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끼임 절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개발했다며 개발된 장갑은 속장갑과 겉장갑, 이중 구조로 설계돼 끼임과 절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동사랑 상품권 모바일 회원가입 및 구매 가능 연령 제한이 폐지됩니다. 다음 달 1일에 발행되는 3월분 모바일 상품권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할인된 금액으로 모바일 안동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동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구성원의 상품권 구매 한도 총액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상가 등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면 10년 이상을 3년 이상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으로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범위는 시설 보수와 편의시설 설치로 주차면 도색 등으로 금액은 주차면 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내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 수성구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전지원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전세 사기가 수성구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 원입니다. 신청은 수성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생계비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 동구가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청년 사업자가 창업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개월간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개 창업기업을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동구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창업 7년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동구 청년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78명을 위촉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문 인력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해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사 업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17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농산물의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바우처 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달성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대구 모든 구군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2007년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입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은 이달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공고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